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고 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네, 이 차트를 분석하고 뭐 흐름표를 보고 이때쯤이면 타이밍이 매수구나 매도구나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노, 뭐 센코, 아모센스 뭐 전체가 그냥 하루 만에 급등락을 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인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런 주가 변동의 어떤 현상을 갖다가 이 많은 주주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주식쟁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도박장이다. 네, 도박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차트가 뭐 조정된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기공화국. 네, 사기가 뭐다? 이게 합법적인 사기다. 그리고 묶어놓고 패는 그런 일방적인 경기장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도박장, 이 완전 투기장이 돼버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히 이때 샀으면 좋겠죠. 네, 이때 근데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종하고 이런 시장을 형성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산다고 해도 이 다음날 이렇게 급등할 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알고 있는 소수의 비밀 정보들을 가지고 급등을 시키는 모양새, 그 다음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급락을 시키는 모양새로 계속 어지러운 차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차트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들이랑 좀 겹쳐가지고 좀 심오한 얘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서방의 주식 상담소 많이 와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선. 자,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 203321번으로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런 내용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방에 오신 분들 상대로 말씀도 나누고 정보가 있다면 공유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초전도체가 꼬꾸라지고 있다. 이거 뭐 네이처지에서도 전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명이 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맹신하고 있는 일부 추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내가 해당 업체의 주주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해도 믿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관련 주라고 해도 참 사실은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될 때까지는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테마가 초전도체예요. 상용화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까지 연구된 바도 없고 시설 같은 거를 전부 다 바꿔서 해당 업체의 실적을 부풀려주기 위해서는 국가 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전 세계의 어떤 체계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주가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냐? 이 실적이 우선은 담보로 잡혀 있어야만 이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상식인데 이 실적이 100년 뒤에 있을 실적이면 우리 남아있을 때까지 얘네 회사 돈 못 버는데 이게 무슨 실적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테마라고 하잖아요. 테마주라고 합니다. 테마주. 테마주는 뭐예요? 그냥 카더라예요. 아, 이게 주목을 받더라. 이거를 이제 해봐야 되겠더라.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거리, 이슈몰이 해가지고 세력들이 단물을 뽑아먹는 대표적인 이 작전, 이 실행 그 방향 중에 하나가 테마주를 만들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 실적을 믿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적주로 가서
조금 오래 지켜보더라도 여기는 완전한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가치 상승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좀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결국에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남는 장사가 되더라.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야, 근데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막 드린 거 뜬금없지만 하여간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초전도체는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고, 박살이 난 다음에 또 다른 테마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맥신이라는 신 소재예요. 맥신. 그래서 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뭐 LED 필름과 결합을 시키면은 뭐 휘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저도 몰라요, 맥신이 뭔지.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거를 뭐 상용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이거 상용화 되려면은 멀었다. 그리고 맥신 관련된 테마주 급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죠. 자, 구독이 폭락했습니다. 또.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차트를 봤던 게 전부 다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모센스, 센코, 네, 나노, 태경산업,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전부 다 급등하다가 주춤하고 있거나 이제 하락을 이제 하고 있거나 그 중에서도 뭐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기존 이게 테마를 입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뛰어오르고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주식쟁이들이 다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 기술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이게 60일선을 타고 가다가 뭐 지금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는 슬슬 상승 모드로 돌아서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테마에 힘입어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 예측을 하는 거 의미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이거를 그냥 생성을 해버렸다고. 테마를. 생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네끼리 거래를 하면서 막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요. 그러면 차트에 이쯤에서 물린 개미들은 뭐다? 얘네가 털고 나오는 순간에 다 물려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던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경동 인베스트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이 맥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맥신이 뭔지도 몰라요. 맥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는 두 글자 호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호구 아시죠? 우리가 이거 호구짓 계속 반복하면은 누가 좋은 거냐? 세력들만 좋아한다고요. 제가 이거를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몇 가지 근거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목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맥신주가 무더기 폭락했습니다. 네, 초전도체랑 똑 닮은 꼴이죠. 실체도 없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해당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빤스를 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서 여러 나라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보니까 가짜다. 초전도체가 아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이게. 뒷북치느라고 우리나라 뭐 저기 초정원 그 연구소 학회에서 막 검증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결과는 뭐 민기적거리고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뭡니까?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또 올라가고 또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뉴스 나오면 또 내려가고 이게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로 실적이 담보로 잡혀있는 종목 같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남들은 다 뭐 며칠 만에 2배 벌었니, 3배 벌었니 할 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냐면 이걸 미리 접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극소수만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무슨 종목을 지금 띄워주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미리 접수를 해서 깔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나올 때는 세력들하고 같이 빠져나오고. 왜 자꾸 세력 타령을 하느냐. 보여드릴까요? 네. 세력 타령을 합니다, 제가. 자, 휴비스 보겠습니다, 휴비스. 오늘 되게 많이 올랐죠?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자, 밑에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휴비스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맥신 특허 등록 우리는 안 했다.
그리고 키스트 연구와 연관성이 없다. 네.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맥신이랑.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맥신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건 아예 관련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와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특허 관련 생산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주가 이렇게 부양시키는 거 우리 책임으로 떠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맹신하고 있는 개미들이 이제 달려드는 거죠. 야, 휴비스는 믿을만해. 왜? 다른 맥신 관련 주들이라고 떠들었던 것들은 다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조정 들어가는데 휴비스만 아직까지 탄탄한 거 보면 이게 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고.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코닉 오토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오늘 5.52% 오르긴 했어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근데 전날은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이거 두 가지 업종을 제가 보는 거고, 자, 경동 인베스트도 볼게요. 또. 자, 고점을 찍었다가 바닥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9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거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제가 요거를 경동 인베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자, 차트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맥신 관련주로 또 다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 아니야? 또 그런다고. 근데 이럴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된다고 우리가? 호구된다고.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호구됩니다. 경동 인베스트구 휴비스구 간에 지금 키스트에서 발표한 맥신의 대량 생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맥신이 걸음마 단계다. 테마주 열풍은 이르다라고 이승철 키스트 센터장이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계산법만 지금 마련을 해놓은 거지 이게 신소재가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 지금 현재. 그냥 기술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 모델만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예측 모델을.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표, 그냥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고 이게 원천 기술로 등록이 되고 나면 상용화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상용화가 되는 속도 자체가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될지 모른다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섣부르게 투자 관련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특정 주식을 고를 단계가 아니다.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이 연구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어느 업체가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으니 투자를 함부로 지금 접근하는 거는 지금 시기상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쏠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작전. 예, 작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경동 인베스트 보시죠. 크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자,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실까요? 2294억, 코스피 565위입니다.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코스피 565위. 휴비스입니다. 자, 시총 코스피 427입니다. 이거 두 개를 왜 보여드리냐? 요거서 확인하려고요. 자, 경동 인베스트.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에? 공매도 종합정보라고 써 있습니다. 공매도 종합정보. 네. 밑에 보시면 공매도 금액 나와 있고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자, 잔고 수량 3,373주 남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가 들어갔다라는 게 신기한 거죠. 왜?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 두 개만 공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훨씬 많으실 거니까. 코스피 200, P200, 코스닥 150. 요것만 공매도가 가능한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경동 인베스트가. 코스피 565이에요. 자, 휴비스는요.
코스피 427일. 자, 휴비스 볼까요? 휴비스 보겠습니다. 공매도 들어갔죠? 다 뭘로 들어갔습니까? 업팅 룰 예외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팅 룰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공매도 시장에서 공매도 호가를 지금 현재 기준 시가보다 낮게 부를 수 없는 게 업팅 룰인데, 업팅 룰 예외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만약에 어제 종가가 경동 인베스트가 어제 종가 얼마였습니까? 92,000원이잖아요. 원래는 공매도 업팅 룰을 적용을 하면은 92,100원부터 부를 수가 있어요. 92,100원부터. 92,100원의 물량이 쌓이면 그 위로는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92,100원짜리가 잔뜩 쌓여있는데 92,200원에 살 바보가 어딨어요. 공매도를 가격을 제한하는 게 업팅 룰인데, 업팅 룰 예외라는 건 뭐예요? 공매도를 칠 때 종가 밑으로 칠 수 있는 게 업팅 룰 예외 조항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가격이 떨어질 거를 확신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그 업팅 룰을 지금 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시장 조성자라는 애들이에요.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경동 인베스트랑 휴비스 대표적으로 맥신 관련주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휴비스랑 경동 인베스트 두 업체에 업팅 룰 예외 적용을 하면서까지 소량이건 많은 양이건 간에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장 조성자가. 근데 시장 조성자가 누구냐? 얘네가 기관이에요. 기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권사. 우리나라에 9개 증권사가 뭉쳐있는 연합이 시장 조성자고, 시장 조성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거래가 거의 없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래가 아예 없는 업체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수가 뭐 어쨌든 간에, 뭐 기업의 크기가 어쨌든 간에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뭐라 그랬죠, 제가? 거래소는 뭘로 돈을 법니까? 수수료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안 거치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누가? 거래소가. 야, 너네가 호가를 좀 조정해서 올려봐. 너네가 이슈거리를 만들든 뭐하든 간에 호가를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하면 사람들이 와, 이쪽 종목이 가격이 어떻게 나와 있네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니? 너네가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 수수료를 걷게끔 나를 도와줘. 아예 정지가 되는 종목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거래소도 타격이 있다. 너네도 타격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짬짬이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너도 정해진 룰 안에서 호가를 조절하면서 거래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움직여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시장 조성자는 뭐 하는 애들이라고? 거래가 없는 애들, 없는 종목에 호가를 자기네들이 조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매수 호가를 자기네들이 최대한 조정해서 매입을 하든가, 거래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란 얘기예요. 자, 거래를 일으켜야 됩니까? 휴비스랑 경동 인베스트가 거래를 지금 당장 일으켜야 되는 종목이라서 시장 조성자가 들어왔나요? 거래량 최근 볼까요? 거래량이 자 10,000건, 20,000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10,000건, 20,000건이었는데 최근 닷새 동안 거래량 얼마나 지금 늘어났습니까? 12만, 72만, 84만, 53만, 63만 가까이 돼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치지? 업팅 룰 예외 조항을 써가면서요. 업팅 룰 예외 조항을 써가면서 시장 조성자가 이 거래에 개입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휴비스도 한번 볼까요? 자, 휴비스 8만 건, 5만 건의 거래가 되던 이 수량이 최근 닷새 동안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최근 이틀 동안은 4,100만 건, 3,000만 건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 업팅률 예외 조항으로 들어오면서까지 공매도로 이 거래를 유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얘네 왜, 이거 수장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왜 갑자기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조성자라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시장 조성자가. 네.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신한투자증권은 뭐 빠졌다 이런 얘기 다 들리고.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7월 26일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하도 많이 이제 시장 불안을 조성하고 아예 주가가 못 올라가게끔 그냥 제자리에서 업팅률 적용받은 상황이니까 꽉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다. 자,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공매도 금지를 이제 때립니다. 근데 그래도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에코프로 BM이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BM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여기 보이시죠? 요거 7월 26일 날 금지를 시켰고 7월 27일, 28일 날 2일 날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자, 업팅룰 적용,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매도는 제로입니다. 업팅룰 예외는요, 오히려 늘었죠, 수량이. 네. 네. 이렇게 된다고요. 1360만 주가 거래가 되네요. 업팅룰 예외 조항으로. 거의 뭐 역대급 물량이 업팅룰 예외로 지금 들어갔는데, 자, 요거는 뭡니까? 그럼 시장 조성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때렸는데, 이 뭐다? 호가보다 더 어떻게 불렀다? 더 낮게 불렀다고. 호가보다 더 아래로. 지금 종가보다 더 아래로. 그러니까 종가보다 더 아래,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거래소에서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시장 조성자라는 애들이 그 증권사들이 얘네는 더 떨어져야 돼라고 하면서 업팅률 예외 조항으로 거의 2,200만 주를 갖다가 공매도를 때린 거예요. 왜? 얘네가 세력이니까. 얘네가 세력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언론, 네. 증권사, 그 다음에 검은 손들 세력. 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자, 그러면 얘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미를 꼬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미를 꼬이게. 자, 그 다음에 신호탄은 누가 터뜨려요? 시장 조성자가 터뜨립니다. 공매도를 쳐요. 자, 이쯤 되면은 내가 가격을 호가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떨어진다에 배팅 한번 시작을 할 테니까 나머지도 줄줄이 한번 따라오죠. 시그널 보낸다니. 그러면 이거 대량 보유자 세력들은 이제 그때부터 내놓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뭐가 나오냐? 뉴스가 나온다니. 맥신이 주목받고 있다. 맥신 관련주들 뭐 불안하긴 하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다. 그러면 물린다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알아야지, 이걸.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시장 조성자는 뭘 하는 애들이냐? 시장 조성자. 자,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 방향. 시장 조성자는 매수 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 매매업자, 통상 증권사.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서 투자자 거래 비용 절감하고 가격 연속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투자자 거래 비용 절감이라고 이거 헛소리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거래가 멈춰 있으면 수수료가 안 나와요.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이 세금이 들거친다는 얘기죠. 증권사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세금이 들거치니까 꽉 막혀 있는 어떤 해당 종목들에 너네가 거래를 유도해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싸게 팔기도 하고 지금 거래가 멈춰 있는 종목을 너네가 사주기도 하면서 호가창에 매물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너네가 일정 부분
자극을 줘라라는 게 시장 조성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시장 조성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매도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로.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로 돈을 벌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얘네는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에코프로 BM 관련된 2차 전지 종목은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테마주가 아니에요. 실적주란 얘기예요. 자, 이 실적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종목들인데, 요걸 공매도를 때려요? 누가? 시장 조성자가? 그럼 얘네가 정상적인 실적이 아니고 거품이라고 지네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로 얘네가 거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업팅룰 조항을 예외로 치고서 반불법적인 공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얘네는 시장 교란한 거죠. 하지 말랬잖아. 공매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장 조성자는 신인가? 쌍놈 새끼들은 이거 신이에요, 신? 얘네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시장 조성자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휴비스 같은 종목들, 경동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 얘네가 주도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가 지네가 공매도 갖고 맨손 손바닥 위에 놓고 갖고 놀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얘네는. 업팅룰 예외 조항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나노가 1,504원이고 어저께 종가가 1,459원이었는데 시초가를 갖다가 공매도 매도가를 갖다가 목표가를 갖다가 1,250원으로 낮춰가지고 막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떨어지는 만큼 이득을 봐야 되니까 누구랑 결탁해야 된다? 뉴스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를 내보내야 돼. 잘 보세요, 이제. 휴비스 잘 보세요, 내일. 이거 맹신하지 마시라니까? 왜 맹신을 해, 이걸? 아니, 실적이 없는 종목을 왜 맹신하고 있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휴비스? 모른다니까? 뭐랑 관련인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걸? 이 기업에 찾아가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뉴스가 나오냐? 지네가 공매도 때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뉴스 나오는 거라니까? 이런 뉴스 나오죠. 그러면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빠지지. 그럼 빠지면 또 뭐예요? 개미들은 또, 야,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또 사지.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시장 조성자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교란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장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나 거래소나 증권사들은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이 개인의 어떤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 홀타 먹으려고만 눈깔이 시뻘개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홀타 먹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를. 네? 다 그냥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복현 아저씨, 내가 맨날 그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이복현 아저씨, 오늘 KB 국민은행 본점을 갖다가 막 압수수색 하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나 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리딩방을 단속하겠다, 뭐 하겠다. 아니, 리딩방에서 맥신 관련주를 띄웁니까? 맥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맥신을 띄워요? 뉴스를 내보낼 정도로 리딩방이 그렇게 강력합니까? 이거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좀 잡으라고. 이 리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잖아요. 리딩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안 때려잡아? 언론사 때려잡고 증권사 때려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리딩. 불법 리딩이요? 합법 리딩이 사기면은 그럼 합법은 안 잡습니까? 불법 리딩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괜히 그 칼끝을 엉뚱한 데 겨눠가지고
몇몇 피라미드를 잡아가지고 조질 생각하지 말고 이 전반적인 시장 이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죠. 누구는 피눈물 나게 지금 막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데 지네들은 이거 모른 척하고 시장 조성자들이 다 저렇게 개판 쳐놓고 막 그러고 시그널 보내가지고 공매도 치고 이제부터 매도다 야, 내일부터 개폭락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눈 감아주고 그러고 있는 데가 금감원이 뭐 하는 겁니까? 금융위도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하나 찍었고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맥신 같은 게 또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맥신이 만약에 또 없다. 만약에 하락이다. 조정이다. 그러면 이 다음 타자가 또 나옵니다. 왜? 이거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타자에 다음 타자에 다음 타자에 지금 1번부터 9번 타순까지 짜여져 있고 축구로 치면 베스트 11이 다 지금 리스트업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테마주를 건드리는 거는 우선 좀 피하시고요. 정 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력들이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움직이시라고.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요. 좋죠. 차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좋은데 단타 쳐가지고 벼락부자 될 생각하다가 단타로 쪽박 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손모가지 걸고 도박질 할 거면은 내 손모가지도 걸어야 될 거야. 그렇죠? 나만 돈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딴 놈들이 또 똑같은 테마로 했을 때 나도 잃어줘야 시장이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기는 도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맨날 이기는 도박은 없습니다. 근데 잃을 때는 크게 한탕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는 웬만하면 휘둘리지 마시고 실적 위주의 투자를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트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차트 분석은 이런 테마주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세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들 뭘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정보들을 미리 입수해서 미리 우리도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이때 가서 매도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수밖에 없어요.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하고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발품을 팔아서 하든 뭐 비밀 정보를 얻어가든 하셔야죠. 누가 뭐 사야 된다더라. 뭐 이런 거 함부로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 돈 많은 사람 근처에서 기웃거리면서 그런 정보들 얻어가지고 같이 세력질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왜 시장 조성자를 이렇게 풀어놓고 우리가 정황상 봤을 때 이게 사기질이라는 게 몇 개가 더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대체 우리는 뭐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저는 이제 종목 분석 같은 걸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IR이라는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IR. 네. 그 공시 자료 있잖아요. 기업의 자료. 기업의 본질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 이제 모르고 나서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쪽박이다. 한순간에. 한순간에 쪽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공매도 세력들과 증권사와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결탁이 어떻게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단톡방 좀 많이 눌러주세요. 81203321번으로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단톡방 링크 보내드리면서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